면 투하. 너무 맛있어요. 자, 오늘은 하루가 지나도 절대 불지 않는 아주 탱글한 잡채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재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재료죠. 이건 마른 당면이에요. 당면인데 불리지 않았어요. 불리지 않은 것부터 우리가 시간을 왕창 절약할 수 있습니다. 말린 당면 요거 250g이에요 목이버섯 불려서 100g이 됐고, 잡채 고기 들어가야 되잖아요. 소고기도 좋은데 돼지고기가 더 맛있어요. 잡채용을 해서 200g 들어갑니다. 그리고 파프리카 반 개씩 들어갈 거고, 당근은 요만큼 하나채 안 되게, 그 다음에 표고버섯 들어가고, 양파 1개, 시금치가 많아 보이는데 요거는 180g 반단이에요. 반단. 각각 이 재료들을 밑간을 해야 돼요. 우리가 돼지고기를 밑간할 수 있는 재료, 그 다음에 당면을 또 밑간하는 거예요. 요거 재료 한 다음에 이제 어우러지게 한꺼번에 비벼줄 겁니다. 빠르게 시작해 볼게요. 시작은 돼지고기 밑간부터 하겠습니다. 제일 많이 시간이 걸리는 게 밑간이잖아요. 그래서 돼지고기 등심 200g을 이렇게 조금 더 큰 그릇에 옮기고, 6가지가 들어가는데 대개 우리가 불고기 양념이랑 비슷하다라고 하시면 돼요. 진간장 넣고, 그 다음에 설탕 많이 안 넣어요. 요거에서 요것도 한 숟갈인데 반만 넣을게요. 그 다음에 맛술이죠. 맛술 큰 거 하나, 그 다음에 마늘 간 거, 그 다음에 참기름 넣고, 고춧가루. 손으로 맛있게 조물조물 밑간을 해 놓겠습니다. 간장이 이게 큰 걸로 하나 반인데 하나도 사실 괜찮아요. 싸게 안 먹는 게 좋은 거니까 짜지 않게 해서 밑간을 이렇게 해 놓고, 돼지고기 밑간이 끝났으면 들어갈 채소들 이제 손질하겠습니다. 보이는 거부터 할게요. 파프리카. 제가 파프리카를 손질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렇게 위아래 따고, 이거 뭐 쓸 겁니다. 버릴 거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 펼쳐지거든요. 그때 칼로 여기 안에 씨 있는 부분 여기만 이렇게 돌려서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하고, 얘는 버리는 거죠. 이 씨는 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반 개 쓰겠다 그랬으니까 반 개만 쓰겠습니다. 이거 쓸 거예요. 여기서 빨간 것도 자, 그 다음에 노란색 파프리카도 마찬가지로 위아래 따고, 옆에 따고, 씨 분리하고, 반만 쓸 거니까 반 자르고, 그 다음에 이제 양파. 양파도 채를 쓰는 거예요. 오늘 들어가는 재료들은 거의 다 채를 쓴다. 왜? 잡채니까. 그 다음에 이제 표고버섯 4개 정도 들어갈게요. 많이 넣어도 돼요. 당연히 되죠. 그 다음에 당근. 시간 관계상 채칼로 최대한도로 길게 해가지고, 이 재료들이 길게 나오는 걸 좋아하거든요. 다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서 당근도 채를 썰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남은 채소는 시금치가 되는데, 시금치를 데치잖아요. 근데 오늘은 시금치를 데치지 않고 제가 좀 무수분 조리로 이제 하는 걸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무수분 조리하면 좋은 장점들이 있는데, 이만큼씩만 잘라가지고 시금치를 하고, 버섯은 하나 더 넣을 거예요. 요거 여러분들 아실 텐데 이건 목이버섯이에요. 불려서 100g 정도 되는데, 불리기 전에는 한 15g, 20g. 우리가 미역이랑 목이버섯은 먹고 싶은 건 불리면 나중에 이만큼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냥 그대로 먹어도 좋지만 수분이 여기 다 없잖아요. 수분 없게 하기 위해서 요렇게 제가 쓰는 게 있는데, 짤순이거든요. 이렇게 잡아가지고 짤 때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짜면 물이 좀 나오긴 나오는데, 기계를 사용하면 더 재밌으니까는 쓰는 방법은 요거를 해가지고 밑에 물을 받아주기 때문에 이거마저 부어도 좋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훅 다 부어가지고 물은 밑에 빠지니까, 이걸 해가지고 눌러준다, 뭐 이렇게 펌핑한다, 그게 아니고 끝까지 넣어가지고 이렇게 돌려주면 끝이에요. 이렇게 하면 물이 또곡또곡 떨어지거든요. 이렇게 해가지고 잠깐 놔둘 거예요. 이렇게 해서 채소 손질이 다 끝났습니다. 자, 이제 팬을 올려놓고 불을 켜는데, 야채를 한꺼번에 다 볶을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조금 더 이렇게 넓고 깊은 이 정도 크기, 좀 넓을수록 우리가 좋아요. 그래가지고 불을 켰고, 그 다음에 기름, 이거 별로 안 넣은 겁니다. 제일 먼저 넣는 것은 당근이에요. 왜 당근을 제일 먼저 넣느냐? 제일 딱딱하기 때문에. 그래서 뭐 당연한 얘기니까 길게 설명 안 하겠습니다. 볶아주는데 많이 볶지는 않을 거고, 그냥 살짝만 할 거예요. 살짝. 소금을 조금씩만,
약간씩만 뿌리겠습니다. 그리고 간 해가지고 당근. 두 번째로는 양파를 넣겠습니다. 이제 순서대로 양파가 조금 더 오래 볶아야 되기 때문에 양파를 넣고서 양파도 같이 볶아주고, 그 다음에 조금 이만큼만 넣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파프리카를 넣을 거예요. 아삭하면 좋으니까. 그 다음에 곧바로 시금치를 넣는데, 대부분의 경우에 시금치 끓는 물에다가 1분만 삶으면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오늘은 제가 다른 야채들이랑 같이 볶으면서 시금치 생으로 넣을게요. 무수분 조리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물을 넣어서 우리가 시금치를 데치게 되면 시금치의 영양분들은 대개 다 수용성이거든요. 이 수용성 영양분들이 물에 다 녹아서 빠져나가고 아무리 조금만 해도 흐물흐물해져요. 근데 이렇게 무수분 조리를 하게 되면 물이 없으니까 얘네들이 녹아서 나갈 일도 없고 아삭한 그 식감을 그대로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명절에 이번에는 꼭 이렇게 해보세요. 시금치가 벌써 숨이 죽잖아요. 그래서 조금만 더 볶겠습니다. 기름 지금 아까 처음에 조금 두른 거 말고 거의 안 들어갔어요. 기름 많이 안 넣을 겁니다, 여기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아까 우리가 짤순이에 넣었던 목이버섯. 목이버섯을 우리가 이제 먹기 좋은 크기로 이렇게 잘라주는데요. 딱딱한 부분은 우리가 버리거든요. 이렇게 해서. 그래서 많이 안 볶아줘도 되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시금치까지 다 숨이 죽었죠. 그 다음에 널찍한 그릇에다가 펼쳐가지고 식힐 거예요. 단열 때문에 야채가 더 익으면은 오히려 물러지고 그러니까는. 그 다음에 이제 고기를 볶겠습니다. 고기 볶을 때 기름 많이 안 넣고 이만큼만 살짝 뿌릴 거예요. 우와. 고기를 센 불에다 볶지 않고 약한 불에다 볶으면 고기가 볶아지기는커녕 아주 좀 쪄지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센 불에다가 휘리리 이걸 볶을 때 저는 아까 따로 빼놨던 버섯을 넣어서 고기랑 같이 볶을 겁니다. 이 버섯이랑 고기랑 같이 볶으면 좋은 점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 고기가 기름이 많이 없어도 팬에 들러붙지가 않아요. 그 다음에 이 버섯에도 간이 잘 배기 때문에 맛이 있습니다. 이 버섯에서도 고기 같은 맛이 나가지고 아주 좋아요. 그러니까 일석이조죠. 언제까지 볶느냐? 고기가 처음에 익으면서 물이 생기거든요. 그 물기가 다 없어질 때까지 볶으면 됩니다. 돼지고기니까 충분히 끝까지 다 익힐게요. 자, 이렇게 해서 고기 볶는 것도 다 끝났습니다. 널찍한 곳에서 식혀주고. 자, 그 다음에는 대망의 면을 삶을 시간입니다. 당면이죠. 당면. 마른 당면이에요. 불리지 않아요. 끓는 면은 이렇게 잠길 만한 물에다가, 어차피 물은 버릴 거니까 5분을 끓일 겁니다. 5분. 자, 시간 질게요. 자, 물기를 따라 버리고 이 5분 동안 삶은 당면인데 찬물에다가 넣었는데 겉에를 이렇게 비벼 가지고 해줘야 국수 겉에 있는 전분기가 씻겨나가요. 그래야지 우리가 국수가 탱글탱글하고 그 다음에 끈적이지 않지, 물에다가 씻지 않고서 그냥 먹으면은 들러붙습니다. 맛없어요. 그러니까 물에다가 빡빡빡 씻어 가지고 이렇게 전분기를 빼낸다 하는 걸 보여주려고 이렇게 가져온 거예요. 다시 물기를 버리고. 자, 이제부터 당면을 잠깐 동안 볶아줄 거예요. 이번 요리의 포인트는 절대 불지 않는 잡채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5분 정도 살짝 덜 익힌 당면을 제가 만드는 양념장에다 넣고 볶는 겁니다. 제가 지금부터 보여드릴 텐데 잘 보셔야 돼요. 당면을 볶을 양념장입니다. 이건 진간장 5큰술이에요. 여기다가 물엿을 5큰술 넣을 거예요. 설탕을 1큰술. 잘 섞어주는데 물기를 뺀 당면을 넣고 식용유 3큰술을 넣고서 그리고 이때 곧바로 아까 만들어 두었던 이 당면 양념장을 섞어 두었던 거죠. 이걸 다 넣을 거예요. 굴소스를 1큰술 넣을 겁니다. 요거 큰 숟갈로 하나죠. 굴소스 넣고, 굴소스를 넣어야지 맛이 좋아져요. 자, 이렇게 넣어가지고 당면을 볶게 되면 나머지 당면들이 있고, 그 다음에 겉에 이 식용유와 이 양념들이 코팅이 돼가지고 맛도 좋아지고 코팅이 됐기 때문에 불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것을 익히는데 언제까지 익히느냐, 이 강불에서 여태 물이 있거든요. 이 물들이 다 없어질 때까지 볶아주는 거예요. 몇 분 걸립니다. 그래서 부분 이렇게 불투명한 부분도 있고 전체적으로 좀 덜 투명한데 당면이 다 익으면 아주 투명하고 이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러고 한 3, 4분 있어야 됩니다. 자, 이제 국물이 거의 없거든요. 얘가 이제 조금 더 익어가지고 타닥타닥 소리가 날 때가 있어요. 그럼 이제 그때가 끝난 거예요. 지금 끝나기 1분 전. 자, 이 당면들이 다 익은 건데 여기 보시면은 아까보다 훨씬 더 투명하고
불투명한 부분들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잡채는 다 완성됐어요. 이제는 섞어서 어우러지게 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큰 보울을 준비하는데, 자, 양푼에다가 볶아서 색깔 벌써 이쁘죠? 그 다음에 괴기, 그 다음에 대망의 면 투하. 자, 손으로 비벼줄 거기 때문에 이거 되게 뜨겁거든요. 그래서 장갑을 낄 거예요. 이렇게 해서 아까 준비해뒀던 참기름 2스푼, 이 정도면 뭐 진짜 세 발의 피죠. 그 다음에 후춧가루를 이렇게 후추추하게 좀만 넣어주시면 되고, 비벼. 잡채에 들어가는 재료는 오늘 이렇게 말씀드린 거 외에도 우리가 넣어도 되고 빼도 되는데, 그래서 잡채 아니겠어요. 근데 전통적으로 시금치는 겨울에 맛있기 때문에 겨울에 넣고, 시금치 대신에 여름에는 부추를 넣어요. 그리고 표고버섯 대신에 느타리버섯, 팽이버섯 넣어도 되고, 또 넣고 싶은 고기 많이 넣어도 되니까 괜찮습니다. 완성된 잡채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또 듬뿍 잡아서 이만큼 잡아가지고 이 탱글탱글한 거 한 입에 먹어보겠습니다. 너무 맛있어요. 이거 면 탱글탱글하고 간 예술. 먹으면서 제가 왜 거렸냐면, 야채들도 재료들도 다 하나하나 맛이 있고 고기까지 맛이 있어서 씹으면 씹을수록 각자의 맛이 다 나와요. 그런 다음에 어우러지는데 정말 맛있습니다. 다음날 먹을 때는 냉장고에다가 보관하면 되는데, 참기름 약간 뿌리고 전자레인지에 1분만 돌리세요. 해봤더니 전자레인지에 돌리기 전에 이 면은 전분기 때문에 굳거든요. 그때 저으면 면이 잘려요. 근데 전자레인지에 돌린 후에는 얼마든지 똑같이 먹을 수 있고, 전자레인지에 돌리면 다음날은 물론 이틀 3일까지도 먹을 수 있는 절대 불지 않는 탱글한 잡채입니다. 자, 오늘 진행할 요리는 간단하면서 인생 반찬이 될 아삭아삭한 콩나물 무침 만드는 법입니다. 재료를 제가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콩나물 500g이에요. 아직 안 씻은 겁니다. 그리고 다시마 큰 건데 한 장 아니면 두 장, 저 두 장 넣는 거 좋아하거든요. 참기름 한 큰술, 그 다음에 액젓 한 큰술, 간마늘 반 큰술, 맛소금 이거에 반의 반도 안 쓸 거예요. 맛소금 아주 조금, 그 다음에 깨소금, 그 다음에 파 송송 썰은 것, 요거가 필요합니다. 콩나물 씻을 때 씻는 방법도 알려드리고 싶었지만, 요새 콩나물은요, 이 마트에서 샀는데 이게 500g이거든요 콩나물이 다 씻어져 나와가지고, 이렇게 보면은 콩깍지가 이렇게 물에 뜨면은 흐르는 물에서 콩나물 이렇게 다 해주고, 이제 흔들어주고 몇 번 이렇게 닦아주면 되는데, 알고 보면 여기 지금 콩깍지가 한 개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한번 씻어서 나왔으니까 이렇게 하고, 또 물에다 데칠 거니까 콩나물 콩깍지가 하나도 없이 잘 씻었다 하는 얘기. 이렇게 해서 콩나물을 씻었으면 곧바로 이제 콩나물을 데쳐줄 건데, 드디어 아삭아삭한 팁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물을 끓입니다. 요거 생수예요. 아삭한 데는 상관없는데 제가 이 국물을 버리지 않을 거거든요. 그 다음에 콩나물 요거를 다 넣습니다. 콩나물 넣는데, 여기 높이를 보면 여기 한 2리터 정도 되는데 높이보다도 조금 덜하게 했거든요. 물 이거보다 조금 더 적어도 좋아요. 왕창 하지 마시고, 왜냐면 콩나물 수분으로도 있기 때문에 저수분으로도 하는데, 그래서 요거 제가 넣은 다시마죠? 다시마 제가 2장 넣을게요. 2장을 이렇게 해가지고 2장 넣고, 콩나물을 삶을 때 뚜껑을 연다 닫는다 있는데, 저는 그냥 닫고서 4분을 선호해요. 일단 닫고서. 자, 콩나물도 나물이잖아요. 우리가 나물을 삶을 때 제일 먼저 하는 일, 물에다 소금 넣는 거죠. 우리가 시금치 같은 거 데칠 때 소금 넣으면 훨씬 이 푸른 빛이 더 파래지고 좋잖아요. 근데 콩나물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콩나물은 줄기가 굉장히 약해가지고, 콩나물 삶을 때 우리가 소금을 넣게 되면 이 세포막들이 파괴되면서 결국은 질겨져요. 그렇기 때문에 콩나물 할 때는 소금 넣지 마시고, 저처럼 다시마 한두 장 넣으시면 훨씬 감칠맛도 나고 좋습니다. 시간이 벌써 4분이 지났어요. 그러면은 제가 이제 뚜껑을 열어보겠습니다. 불도 끄고, 뚜껑을 열고, 그 다음에 다시마는 2개 건져내고, 시간 지체할 거 없어요. 이거는 시간 싸움이기 때문에 확 부어버려도 되지만 콩나물을 건져가지고
곧바로 찬물에 넣습니다. 찬물에 넣지 않으면은 여열로 자기 혼자 더 익어버려요. 그래서 아삭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싱크대에서 하면은 한번 하고서 물 쫙 뿌릴 텐데 또 여러분 보여드리려고 물 2개 갖고 나왔어요. 그래서 얘가 물이 따뜻할 테니까 한 번 더 해서 이렇게. 오, 완전히 아삭아삭합니다. 이렇게 해서 아삭아삭하는데, 삶는 시간으로 우리가 아삭하게 만들 거냐? 그게 아니에요. 뭐냐면은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물기를 뺀 아삭아삭한 콩나물이 다 삶아졌는데, 이제 마른 그릇으로 옮길 거예요. 마른 그릇으로 이렇게 데쳐서 물기를 뺀 콩나물을 아삭하게 만드는 저의 포인트는 바로 이것입니다. 요거 참기름이에요. 식용유를 써도 되는데 우리가 어차피 콩나물 무침을 할 거거든요. 그때 참기름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건 2큰술입니다. 2큰술을 넣고 제가 버물버물 해줄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 참기름이 콩나물에 전부 코팅이 되기 때문에 정말 아삭하게 굉장히 오래 유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꼭 이 방법을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아삭아삭한, 진짜 아삭아삭하거든요. 제가 하나 먹어볼게요. 소리 들리세요? 정말 아삭합니다. 이렇게 아삭아삭하게 된 콩나물을 제가 무칠 텐데, 지금부터 아주 간단하게 최고의 맛을 내는 콩나물 무침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액젓, 이거 액젓 1큰술이에요. 액젓 1큰술 넣고, 그 다음에 소금을 추가로 조금 넣어주는데, 이거 맛소금이거든요. 맛소금? 왜 천일염 안 쓰고? 맛소금을 쓰는 이유는 콩나물 무침할 때 굵은 소금을 쓰게 되면 아무리 잘 버무려도 어딘 짜고 어딘 싱겁고 씹히고 막 그래요. 그래서 맛소금을 넣는데 이거 많이 안 넣을 거예요. 그 다음에 간마늘 반스푼입니다. 간나물 반큰술, 그 다음에 깨소금 1큰술인데 가른 것도 좋고 안 가른 것도 좋아요. 대파는 한 3분의 1대 정도, 하얀 거 3분의 1대 정도 송송 썰은 걸로, 이 정도, 이 정도만 넣어주고, 참기름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추가로 조금 더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는데, 그래도 아까 비벼줬지만 참기름을 1큰술 정도 넣고 일단은 비비겠습니다. 버무려서. 보면은 다 했나 하실 텐데 이게 다예요. 이게 뭐가 다야? 이거 드셔보시면, 아, 음식점에서 맛있는 콩나물 무침이 이렇게 하는 거였다고? 뭔가 더 들어간 것 같은데 더 안 들어가요. 이거 드셔보시면 정말로 깜놀하실 거예요. 그래서 벌써 완성이 됐어요. 완성이 돼서, 자, 또 먹어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이거 진짜 맛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정말 맛있는, 정말 신기할 겁니다. 나도 이렇게 할 수 있어 할 정도의 맛있는 콩나물 무침이 아삭하게 완성이 됐어요. 다 했는데 제가 지금 여기 반 남겼거든요. 반 남겼는데 왜 그러냐면, 여기서 하나 더, 콩나물에 고춧가루 팍팍 넣어서 무치면 맛있겠죠. 고춧가루 팍팍 넣겠습니다. 요건 1큰술인데 이거 반을 했잖아요. 그래서 1큰술 다 넣어도 되고, 무서워하는 분들은 이렇게 조금만 넣어주고, 이 고춧가루의 양은 자유죠. 그래가지고 또 한번 제가 버물버물 묻혀가지고, 자, 이거는 매콤하고 아삭한 콩나물 무침, 이거 드시면 정말로 깜놀합니다. 이렇게 해서 아삭하고 또 아삭한 콩나물 무침, 진짜 오리지널 버전 그리고 매콤 버전이 완성됐습니다. 콩나물 무침 데친 국물을 버리기 아까워서 저는 이럴 때 어떻게 쓰냐 하면, 전주 콩나물국밥 너무 좋아하시죠? 비슷하게 아주 빨리 5분 내로 만드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정말 맛있습니다. 재료라고 할 것도 없지만 액젓하고 국간장 1숟갈씩, 그 다음에 간마늘 1스푼 정도 넣고, 다시팩 하나 있으면 좋아요. 아까 우리가 콩나물 데쳤던 국물이잖아요. 이만큼 남겨놨었어요. 그래가지고 끓을 때 액젓 넣고 맛을 주는 거죠. 그 다음에 국간장이에요. 국이니까. 그 다음에 마늘 가른 거 넣어가지고 바글바글 끓이는데, 아까 이미 우리가 콩나물 넣고 4분 끓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한 3분만 끓여주면 돼요. 그리고 요거 다시팩 넣고서 3분만 바글바글 끓이겠습니다. 자, 3분 동안 이렇게 바글바글 끓었어요. 바글바글 끓으면은 어떻게 할 거냐 하면, 자, 이렇게 따로 놓고 뚝배기 하나 준비해 주세요. 뚝배기에다가 찬밥을 원하는 만큼, 저는 일부러 전자레인지에다 데웠는데, 원래는 찬밥 넣고 국물을 여러 번 따라 버리는 토렴을 해도 되는데, 그렇게까지 우리가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 다음에 아까 우리가 끓였던 콩나물을 제가 건져 올게요. 더 많았으면 좋겠지만 콩나물 이렇게 건져 가지고 밥 위에다가 얹어 놓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재료들을 넣는 거예요. 자, 이거는 제가 오징어 데친 거예요. 오징어 없으신 분들은 당연히 안 넣어도 되지만 전주 콩나물국밥에는 오징어가 들어가거든요. 제가 토막 내가지고 이렇게 데쳤어요. 파란색 청양고추 이만큼, 이거 한 개예요. 그 다음에 대파 다진 거, 김치. 김치는 정말 취향입니다. 여기 옆에다가는 이제 김가루를 넣을 건데 김가루는 나중에 넣을 거예요. 불 위에 올려놓고 육수를 나중에 부어줘요. 그래야지 우리가 모양이 이쁘게 잘 잡히니까. 이거 아까 콩나물 데쳐가지고 남았던 거 이렇게 쓰면은 얼마나 좋습니까? 그거 액기스인데. 그래가지고 불을 끓여서 바글바글 끓이는 거죠. 이 재료들은 사실 다 익은 거기 때문에 국까지도 다 우리가 육수가 완벽한 거니까 끓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리고 계란 하나 깨서 넣습니다. 전주 콩나물국밥에 계란 안 들어가면 섭섭하죠. 바글바글 이제 끓기 시작하면 이제 끝나는데 그 사이에 이렇게 살짝 한 10번 정도 이렇게 덮어주는 방법도 있어요. 자, 이렇게 막 보글보글 끓잖아요. 그럼 다 된 거예요. 그때 콩나물국밥에 김가루 없으면 섭섭하죠. 김가루 넣고 그 다음에 우리가 마지막으로 간은 새우젓을 하는 거예요. 새우젓은 취향껏 드시면서 넣으시면 돼요. 아삭아삭한 콩나물 무침을 만들고 남은 콩나물 국물로 전주 스타일 콩나물국밥을 만들었습니다. 다음 요리로는 비린내를 확 잡은 고사리나물입니다. 고사리나물 여러분들 다 잘 하시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고사리나물 한 젓갈 먹자마자 비려, 그리고 안 먹을 때도 있고, 또 어떨 땐 너무 푹 익어가지고 흐물할 때도 있고, 그 다음에 물에 어떻게 얼마나 불리는지, 좀 쓴맛은 어떻게 잡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이번에 고사리나물 요대로만 가시면은 평생 쓰실 수 있는 좋은 팁이 될 거예요. 제가 재료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마른 고사리 60g을 불려서 400g이 된 고사리. 고사리 무침할 거 간마늘 1스푼, 참기름 1스푼, 그리고 국간장 1스푼 반, 그리고 진간장 1스푼. 고사리 밑간이 됩니다. 그리고 고사리 볶을 때는 참깨, 참기름 한 번 더, 그 다음에 파 송송 썬 거, 그리고 요거는 팁이에요. 들깨가루입니다. 들깨가루 넣으면 굉장히 맛있거든요. 물 조금 넣고. 이거는 뭐냐, 이게 오늘 고사리의 비린 맛을 잡아줄 비밀 재료입니다. 바로 밀가루예요. 건조된 건 고사리를 물에 한번 씻어내고 6시간 정도 불리는데, 이거는 수입산이고 이거는 국내산이에요. 우리가 국내산이 좋다고 그러잖아요. 제가 이제 수입산하고 국내산을 6시간을 불려봤더니 차이가 너무 확연해졌어요. 6시간 불린 국내산인데 이런 색깔도 나오면서 너무 탱글탱글 해가지고 어떤 걸 하더라도 고사리가 탱글탱글합니다. 수입산은 보면은 풀이 많이 죽은 것도 있고 색깔도 다를 뿐더러 제가 이제 주목하는 거는 탱글탱글함은 거리가 멀거든요. 딱딱하고 이렇게 하면 잘 안 끊어져요. 안 끊어지고 이거 안 끊어지거든요. 이걸 또 먹어보면 질겨요. 질겨가지고 우리가 씹을 수가 없어요. 이런 것들이 많이 섞여 있습니다. 다 골라내고 쓰면 될 것 같은데 우리가 국내산을 써야겠죠. 우리가 국내산도 재배한 게 있고 산에서 채취한 게 있는데 재배한 게 조금 더 좋다고 해요. 그래서 물을 이렇게 자박하게 받았어요. 여기다가 밀가루를 큰 걸로 1큰술입니다. 1큰술을 넣고 밀가루를 넣어가지고 조물조물해요. 그래서 푹 잠길 정도의 양이면 되거든요. 이렇게 해놓고 20분을 둡니다. 이게 비린내를 잡아줄 거예요. 이 20분 동안 밀가루 담가 놓은 거를 그대로 이제 삶아주는데, 이 밀가루 담아놓은 물째로 삶을 겁니다. 그런다고 어떻게 되는 거 아니니까 이따 또 씻어낼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밀가루 담가 놓은 물, 색깔도 조금 변했죠? 그 다음에 넣고서 최소한 끓을 때까지는, 드디어 끓기 시작했어요. 좀 거품이 나죠. 그리고 좀 뿌연색인데 이렇게 해가지고 5분을 끓입니다. 그거 되게 오래 걸리네. 이러고 다 끓이고 30분 또 놔둘 거예요. 그러면 6시간 플러스 5분 플러스 30분. 그런데 원래 고사리, 건고사리는 오래 걸려요. 그렇지만 제일 맛있고 이 고사리도 탱글하고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하고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부글부글 끓다가 5분이 지났어요. 이 5분 동안 잘 푹 끓여준 거는 물을 버리고 물기 뺀 거 한번 씻은 거예요. 씻은 거 이렇게 넣고서 이제 열기를 빼야 돼요. 열기를 빼면서 이렇게 담가 놓고 30분을 또 둘 겁니다. 그러고 나서 볶는데, 볶는 건 금방이니까 30분만 기다려 주세요. 30분 지난 고사리를 제가 물기를 빼 가지고 왔습니다. 그럼 이제 먹어도 되느냐? 아니요, 이제 밑간을 할 거예요. 밑간은 복잡하지 않아요. 참기름 1스푼, 간마늘 1스푼, 국간장 1스푼 반 넣고, 집간장이라고 하는데 집간장이 없으신 분들은 양조간장, 진간장 쓰셔도 돼요. 얘도 또 1스푼 넣어가지고 버무릴 겁니다. 버물버물. 이번 기회에 고사리, 나물 볶는 거 확실하게 알아두시면은 앞으로 오래오래 두고 써먹을 수 있으세요. 이렇게 해서 버물버물한 거를 또 10분을 두겠습니다. 10분 후에 뵐게요. 자, 10분이 지났습니다.
팬을 제가 달굴게요. 불은 강불로 해주세요. 아주 휘리리 볶을 거거든요. 자, 팬이 달궈졌으면 고사리를 넣습니다. 기름 따로 넣지 않고요. 아까 참기름 넣었기 때문에 밑간한 그대로 넣을 거예요. 센 불로 이제 볶기 시작하는데 고사리가 총 볶아지는 시간은 한 2분 정도다 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래야지 이제 드디어 볶아지면서 고사리가 조금 더 연해지고 간도 배고, 그 다음에 제가 지금 고사리를 불린 다음에 한 번도 안 잘랐거든요. 이렇게 조금 기다란데, 고사리 나물은 사실은 좀 길어야 맛있어요. 나중에 다 볶은 다음에 좀 길다 싶으면 그때 한번 살짝 잘라주시고, 이때는 지금 머리 자르지 않고 그대로 갑니다. 2분을 이렇게 볶아주고, 2분 동안 고사리 열심히 볶아줬어요. 그럼 지금 밑간한 상태고 드디어 고사리 볶음 양념을 넣겠습니다. 참기름 1스푼, 통깨도 1스푼 넣고, 대파 송송 썰은 거 이렇게 한 1스푼 반 정도 되게 썰어 넣고, 물 3분의 1컵만 좀 넣어주고, 마지막에 진짜로 맛을 잡아줄 건 이거는 뭐냐면요, 들깨가루예요. 이 들깨가루는 한 반 큰술인데 이건 취향입니다. 반 큰술도 좋고 한 스푼 두둑이 넣으셔도 좋아요. 왜냐면 잘 어울리거든요. 들깨가루를 넣고 열심히 볶아줘요. 언제까지 볶아주냐면 물기가 다 날아갈 때까지 볶아야지 고사리가 이제 물기를 머금어 가지고 조금 더 부드러워지고 탱글해지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다 물기가 없어지면 그때 고사리 볶음이 끝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볶아주고, 자, 이제 거의 다 됐거든요. 제가 이제 불을 끄고 담을 건데, 담기 전에 하나만 제가 먹어보겠습니다. 자, 김이. 오! 여러분, 고사리 나물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고사리 나물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시간 지키시고 레시피 지키시고 용량 지키셔가지고 이렇게 하세요. 이거 보세요. 얼마나 탱글탱글하고, 우리 푹 늘어진 고사리 나물 많이 보셨잖아요. 죽어가지고 이렇게 물어서 떡되고 뭐 풀처럼 되고 그런 거 전혀 없어요. 그 다음에 탱글탱글하지, 맛이야 제가 이제 보장하잖아요. 그래서 맛도 좋고, 고사리 나물은 이렇게 하시면 앞으로 명절 때도 고사리는 걱정이 없습니다. 제가 담아 볼게요. 집에서 하실 때는 조금 넓은 그릇에다가 이렇게 볶았던 거는 좀 펼쳐가지고 약간 식혀놓는 것도 좋아요. 그래야지 잔열로 익어버리는 일도 피할 수 있으니까 비린내 없고 탱글탱글한 아주 맛있는 고사리 나물이 완성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아삭한 콩나물로 만든 아삭한 콩나물 무침, 그리고 얼큰한 매운 무침, 그리고 비린내 안 나는 탱글탱글한 고사리 나물, 이 3종 세트가 완성이 됐어요. 그리고 콩나물을 데치고 남은 국물로 저는 아까우니까 전주 콩나물 국밥도 완성을 했어요. 얼마나 좋습니까? 이건 보너스죠. 제가 그럼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앞에 있는 이 아삭한 콩나물 무침. 아삭아삭 소리 들리시죠? 콩나물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아삭아삭하게 간 딱 맞고, 이건 계속 리필각. 매운 거, 사실 저 매운 거 좋아하거든요. 고춧가루 이거보다 2배 더 넣어요. 매운 거 싫어하지 않은 분들은 고춧가루 드세요. 고춧가루 넣으면 맛있습니다. 그다음에 고사리 나물. 이거 맛있어요. 반찬들 먼저 먹었으니까 대망의 전주 콩나물 국밥. 밥까지 넣어가지고 콩나물에서 제가 한번, 콩나물 국밥 맛있겠죠? 맛있어요. 이렇게 맛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데친 국물 버리지 마시고 이렇게 해서 콩나물 국밥 드시면은 진짜 맛있습니다. 국밥집에서 화낼 맛이에요. 진짜 맛있어. 오늘도 너무 맛있었어요. 이렇게 해서 아삭한 콩나물 2종류, 그리고 부드럽고 탱글한 고사리, 그 다음에 보너스로 전주 콩나물 국밥까지 완성했습니다. 와, 너무 맛있습니다. 애호박 볶음할 때 어떻게 하시나요? 보통 바로 애호박 썰어가지고 볶으시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 제가 가르쳐 드릴 방법이 딱 하나 있는데, 바로 볶지 않고요, 애호박을 조금 더 쫀득하고 입에 착 달라붙는 맛을 가질 수 있게 황금 레시피를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재료 빠르게 알려드릴게요. 애호박,
그 다음에 새송이 2개죠. 그 다음에 느타리 한 묶음이고, 그 다음에 홍고추 있고, 대파, 양파 1개 이렇게 있죠. 그 다음에 간장, 진간장이에요. 그 다음에 설탕, 고춧가루, 참기름 있고, 그 다음에 간마늘, 그 다음에 새우젓이죠. 이렇게 해서 양념이 되고, 천일염 나중에 쓸 거고, 그 다음에 식용유, 그 다음에 굴소스 조금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아주 맛있고 쫀득한 애호박 볶음 비법을 제가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메인 애호박부터 손질하겠습니다. 애호박 이렇게 끝에 갈라주고, 애호박을 이렇게 자르는데, 이렇게 해서 애호박을 7mm 정도 두께 되게, 이 정도 두께가 제일 좋거든요. 이거보다 더 두꺼워도 퍽퍽하고 얇으면 물러져 가지고 안 돼요. 2개인데 정말 양이 많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의 포인트입니다. 제가 그냥 볶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볶기는 볶는데 바로 요거 천일염, 요거 한 티스푼보다 조금 작아요. 그거를 제가 요만큼만 뿌려줘 가지고 살짝 묻힌 다음에, 길게도 아니에요. 10분도 아니고 딱 2분만 둘 겁니다. 애호박은 수분이 90%이기 때문에 우리가 요리할 때 그냥 볶으면은 수분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물컹거리고 질척거려지고, 그래서 우리가 아삭한 애호박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2분만 살짝 줄여주는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절여주게 되면 애호박이 또 부드러워져요. 그리고 후에 간장이나 마늘 등 양념 넣을 건데 양념이 잘 뱄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이 같은 거 할 때도 미리 절인 다음에 오이 하잖아요. 똑같은 이유예요. 딱 2분만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파는 송송 다질 거예요. 4분의 1 정도 되게만 하게 해가지고, 처음에 볶을 때 쓸 거기 때문에 파 이렇게 송송송송, 이 정도면 됐고, 그 다음에 버섯이 양이 생각보다 많잖아요. 버섯이 들어가면 더 맛있고 좋아요. 그래서 새송이 반 갈라 가지고 이렇게 두께를 애호박이랑 비슷하게 썰어주면 버섯 모양도 좀 나오고 그랬는데, 이 새송이도 오늘 키가 되게 크기 때문에 또 반 갈라줄 거예요. 그래서 반 갈라 가지고 새송이 손질해 놓고, 느타리 밑둥 버리지 말라고 그러는데 여기는 제가 조금만, 요만큼만 하고 웬만하면 살릴 거거든요. 어떻게 살리느냐, 손으로 하나하나 다 뜯는 거죠. 그래가지고 느타리들 손으로 다 뜯어 놓는다. 빨간 고추인데 홍고추만 쓸 거예요. 청고추는 안 쓰는 이유가 워낙에 주재료가 파란색이기 때문에 그래서 안 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고, 반 갈라 가지고 씨 살짝 털어주면 되는데, 약간 길게 채 쓰는 듯이 이렇게 좀 채를 썰어 가지고 이번에는 좀 길게 준비해 줄게요. 양파도 길게 채 썰 겁니다. 자, 양파까지 이렇게 끝이 났는데 오늘 정말 채소의 향연인데 너무 좋아요. 애호박이 이제 거의 다 절여졌는데, 애호박에 제가 또 의학적인 효능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죠. 애호박은 첫 번째로 칼륨이 풍부하기 때문에 나트륨 배출을 도와서 혈압이 높은, 즉 고혈압 치료와 예방에 효과적이에요. 그리고 식이섬유가 풍부하기 때문에 콜레스테롤 수치도 개선에도 좋다. 즉 혈압 조절과 심혈관 건강에 좋다. 그 다음에 또 섬유소가 많으면 뭐다? 체중 관리하고 다이어트에 굉장히 용이하죠. 우리가 열량이 굉장히 낮고 포만감도 높고 지방이 아예 없기 때문에 다이어트에 애호박은 굉장히 적당해요. 그리고 먹으면 소화 잘 된다 이겁니다. 식이섬유가 많으니까. 그래서 변비 해소에도 우리가 도움이 잘 되고, 제가 좋아하는 눈 건강, 녹황색 채소라고 그러잖아요. 루테인하고 지아잔틴이 많아가지고 눈 건강에 굉장히 좋아요. 눈 건강 어디 좋느냐? 황반변성에 아주 좋죠. 피로 예방에도 좋습니다. 우리가 카로티노이드도 같이 들어있기 때문에 녹황색은 진짜 좋아요. 게다가 비타민C, 베타카로틴이 있어서 노화 방지, 면역력 향상에도 좋고, 그리고 애호박은 이뇨작용이 있어요. 그럼 붓기가 빠진다. 호박이 붓기 빠진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애호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GI 지수가 낮아서 혈당 조절에도 무지무지 도움이 되는 좋은 채소다 하는 얘기입니다. 애호박이 다 절여졌는데 제가 2분만 살짝 절여도 수분이 얼마큼 나오는지 보여드릴게요. 아주 소금 요만큼 넣었거든요. 커다란 해동지인데 키친타올이 있다. 그러면 한 번만 이렇게 흡수를 해봐도 짜지도 않았어요. 보시면 이렇게 젖은 거 보이시죠? 이만큼만 물기가 나와도 조금 더 쫄깃해지고, 그 다음에 식감도 좋아진다. 양념도 더 잘 붙는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불을 켜고 이제부터 애호박 볶을 건데, 지금부터는 휘리리 금방 끝납니다. 그래서 불을 하는데 중간 불이에요. 중간 약불. 여기 식용유 좀만 두르고 파하고 마늘을 볶을 건데, 파 먼저 넣을 겁니다. 이때 불이 세야지 파기름 나오는 거 아니에요? 파 타요. 그렇기 때문에 중약불에다 하셔야 돼요. 파 먼저. 파 이렇게 바글바글 하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해서 바글바글 해졌다면 마늘 넣어서 이렇게 중불에서 볶아줍니다. 향이 벌써부터 올라오거든요. 언제까지 하냐면 파가 마늘이랑 살짝 투명해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까지 이제 볶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곧바로 애호박을 다 넣고 양파도 한꺼번에 같이 넣을 거예요. 오늘 채소가 정말 많습니다. 양파를 같이 넣고, 아직도 중간 정도 불이에요. 이거 벌써부터 이렇게 은은하게
향이 올라오는데, 여기서 기름을 더 많이 넣고 막 볶으면 좋겠지만 그거보다는 기름을 덜 넣고 약간의 스팀으로 익혀주기 위해서 저는 여기서 뚜껑을 덮을 거예요. 저 뚜껑 덮어서 익히는 거 많이 보셨을 겁니다. 딱 1분만 기다릴 거예요. 자, 1분이 지났어요. 1분 지나면 뚜껑 열고 버섯들을 넣어줄 텐데, 오늘 버섯 넣고 이탈리하고, 자, 이렇게 잘 볶아지면 그 다음에 참기름 먼저 넣어주고, 간장 1큰술이에요. 간장 요만큼만 넣어도 됩니다. 아까 절였기 때문에. 그 다음에 설탕. 애호박 볶음에 무슨 설탕이냐 그러지만 설탕 조금 넣어줘야지 맛있어요. 설탕 대신에 스테비아, 알룰로스나 올리고당까지도 가도 되는데, 고춧가루는 취향 것이에요. 애기들이랑 같이 먹으려고 그러면 안 넣어도 되는데 넣으면 맛있습니다. 그래서 고춧가루도 반 스푼만 넣을게요. 마지막으로 새우젓, 요거 2큰술인데 2큰술 다 넣어도 되겠다. 채 썰어 두었던 홍고추 넣는 거죠. 마지막으로 감칠맛을 더해줄 굴소스 딱 반 스푼만 넣을게요. 굴소스를 넣고 이러면 감칠맛도 폭발하고 그 다음에 깊은 맛이 나죠. 다 넣었으니까 지금 아까 뚜껑 덮어가지고 잘 익었거든요. 이제 조금만 더 익히면 돼요. 자, 이 정도 되면 이제 거의 다 익어가니까 다 됐어요. 제가 불 끕니다. 어느 정도가 익힌 정도냐 하나 딱 드셔보시면 우와 맛있다 소리가 나오게 돼 있어요. 이렇게 해서 애호박 볶음이 완성이 됐습니다. 자, 그럼 제가 한번 맛을 보겠습니다. 이거 밥 반찬으로도 그만이고 너무 맛있습니다. 지금 간도 딱 맞거든요. 너무 맛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몸에도 좋고 맛도 좋고 일거양득인 애호박 볶음이 완성됐습니다. 이제 맛있어. 자, 애호박 볶음에 이어 몸에 좋은 애호박으로 한 가지만 제가 더 알려드릴게요. 바로 애호박 전입니다. 기름 거의 안 들어가고 밀가루 전혀 없는 건강에 좋은 애호박전 제가 만들어 드릴게요. 재료 소개해 드릴게요. 애호박 조금 큰데 1개, 당근 큰 거는 반 개 정도, 아니면 작은 거 하나, 고추가 꽈리고추도 있고 홍고추도 있고 이렇게 청양고추도 있는데, 빨간 고추는 이제 쓸 거지만 꽈리고추나 청양고추는 취향에 따라서 고추를 좀 넣어주면 칼칼하거든요. 매운 거 좋아하는 분들, 안 좋아하는 분들 나눠 가지고 쓰시면 되고, 양파 반 개 정도 넣을 거예요. 그리고 계란이 3개 들어가고, 요게 뭐냐면 우리가 밥새우라는 거 있잖아요. 애기들이 있는 집들은 다 아실 텐데 아주 조그만 애기새우입니다. 그 다음에 소금이 조금 있고, 요게 바로 뭐냐면은 메밀가루예요. 2숟갈. 그 다음에 나중에 찍어 먹을 양념장을 위해서 간장, 식초, 물 각각 1큰술입니다. 이렇게 해서 재료가 됐으니까 제가 빨리 요리를 들어가 보겠습니다. 애호박부터 손질할 텐데, 애호박 양쪽 끝에 살짝만 따주시고 채칼에다가 애호박 1개 열심히 갈 거예요. 채 썰어도 되지만 채칼이 훨씬 편하고 모양도 이쁩니다. 그러니까 채칼 너무 싫어하지 마시고, 애호박 1개가 요새 애호박이 커가지고 이만큼 나왔는데 여기다 담을 거예요. 한 작은술보다 조금 적게 소금을 넣어주고, 그 다음에 버물버물 해가지고 오븐에서 10분 정도 이거를 재워 놓을 거예요. 왜? 남들은 그렇게 안 하는데, 안 해도 그냥 되죠. 아삭아삭하고 좋은데 아니에요. 이거 나중에 밀가루도 안 넣고 전을 부칠 건데, 이 애호박들이 절여주지 않으면 나중에 힘없이 자꾸 부러지고 모양도 안 이쁘고, 그 다음에 물이 너무 많이 나와요, 전에서. 그래서 이렇게 한 5분만 살짝 재워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당근 껍질은 수세미로 한 당근, 요거 많이 넣어도 되는데 조그만 거지만 이거에 한 반에서 3분의 2 정도만 넣을게요. 요 정도만 되게 해가지고 제가 아예 큰 데다가 다 때려 넣을게요. 어차피 한꺼번에 다 버무릴 거거든요. 당근 됐고, 그 다음에 홍고추 반을 갈라서 씨 약간 빼주고, 오늘은 전부 다 길쭉길쭉한 요리이기 때문에 얘도 조금 길쭉길쭉하게. 그 다음에 매운 거 안 좋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꽈리고추를 준비했는데, 꽈리고추는 길게 썰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송송송송. 청양고추. 모든 재료가 다 길게 썬다고 그랬잖아요. 양파도 길게 써는 겁니다. 양파 길게 써는 방법은 제가 하나 팁을 드리자면, 이렇게 되면 맨 끝에가 이게 채가 아니고 동그랗게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방사상으로, 방사상이 뭐냐, 이렇게 해서 시계처럼 중심을 해가지고 가운데를 전부 다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끝에 이만큼은 제가 남겨가지고 이따가 양념장에 넣을 거예요. 이만큼은 양파를 채쳐서 반 개만 넣고,
청고추 이만큼. 요거 양념장에 넣을 거예요. 고추 몇 개 빌려왔어. 미안해. 그 다음에 계란 3개를 풀어줄 거예요. 계란 3개면 소금도 하나, 둘, 3꼬집 계란을 풀어주는데, 저 말씀드렸죠? 밀가루 없는 건강한 호박전이다. 그렇기 때문에 계란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이제 10분이 됐거든요. 제가 10분 절인다 그랬잖아요. 절이면 이거 보세요. 축축하고 몰랑몰랑 몰캉몰캉하기 때문에 당연히 안 뽀개지죠.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부드럽고 맛있어요. 그리고 여기 있는 물은 필요 없다. 그래서 제가 짜겠습니다. 전에 바삭함을 위해서는 수분은 필요 없으니까 한 이 정도만 살짝 짜줄게요. 이 정도만 해도 이만큼 바삭해지는 거니까. 감칠맛과 식감 그리고 풍미를 담당할 밥새우인데 이 정도 되면은 이게 큰 숟갈로 2개거든요. 많아 보이지만 한 이 정도만 넣고, 그 다음에 루틴이 풍부한 메밀가루입니다. 밀가루 대신에 메밀은 훨씬 몸에 좋은 점이 많아요. 크게 2스푼인데 일단은 제가 이거 반만 넣어볼게요. 그리고 버물버물 하는 거예요. 버물버물. 전체에 코팅이 잘 된다 라고 할 때까지 밀가루를 안 넣고 우리가 건강하고 맛있게 먹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조금 모자라니까 역시 처음에 계량했던 대로 메밀가루 2큰술 다 넣고, 이렇게 되면 좀 코팅이 된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자, 이 정도로 됐으면 아까 깨놨던 계란 3개, 이만큼 부침가루 물이 들어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게 열량이 얼마겠어요? 우리는 여기서 세이브하는 거예요. 건강하게. 즉 애호박의 영양가만 취하고 기름이나 밀가루의 열량은 피하겠다. 즉 건강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준비가 끝났어요. 불 켜고 곧바로 부쳐 보겠습니다. 자, 불을 켜는데 불은 당연히 부침개를 강불로 하시는 분들은 없죠. 중약불입니다. 기름을 넣는데 어떻게 한다? 스프레이 조금만 뿌릴 거야. 이 정도? 이거 몇 숟갈 되지도 않거든요. 열이 올라오면 애호박 부침개 부칠 텐데 넓고 크게 한 장으로 부치는 수도 있지만, 그거보다 우리 이렇게 기름 많이 안 들어가고 부침개 가루에서 바삭한 거 얻지 못할 때는 작게 부치는 게 훨씬 맛있고 안전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제가 오늘 한 양을 4등분으로 나눠서 제가 4장을 부쳐 볼게요. 오, 소리가 벌써 좋아. 기름이 없으니까 이렇게 막 벌써부터 들러붙으려고 그러는데, 작게 부칠수록 바삭하고 맛있다 그랬잖아요. 또 하나는 얇게 부칠수록 바삭하고 맛있다. 즉 작고 얇게 제가 부치겠다 이 얘기입니다. 이 정도 크기, 이 정도 두께면 딱 1분 정도가 적당해요. 그래서 부침가루가 없기 때문에 쉽게 뒤집기 힘들거든요. 제일 안전하게 뒤집는 건 널찍한 부침개나 아니면 접시 해가지고 하는 거죠. 근데 한번 또 뒤집겠습니다. 자, 이렇게 잘 뒤집어졌죠. 자, 이렇게 해서 됐으면 널찍한 데다가 옮겨 놓고, 내장이 이렇게 완성됐고 빠르게 양념장을 만들겠습니다. 양파랑 고추 썰어 놓은 거에 간장 1큰술, 물 1큰술, 식초 1큰술, 신 게 싫으시면 식초는 반 큰술 넣으시면 되거든요. 이렇게 해서 건강에 좋고 맛도 좋은 밀가루 없고 기름 채소로 들어간 건강 애호박전이 완성됐습니다. 애호박전 제가 시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찢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간장 살짝만 찍어가지고 너무 맛있어요. 왜? 이거 아주 신선한 재료들만 들어가서 딱 씹자마자 처음 씹었을 때 향이 확 올라왔어요. 이게 바로 애호박전이지. 게다가 밀가루 없어, 기름 없어. 얼마나 좋아요. 하나 더 먹겠습니다. 양념장까지 진짜 맛있어요. 와, 이렇게 해서 밀가루 없이 건강하게 살찔 걱정 없이 많이 드셔도 되는 맛있는 애호박전이 완성됐습니다. 저처럼 당뇨 극복을 위해서 계속 먹을 걸로 노력하시는 분들, 다이어트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무조건 살 빠집니다. 제가 그렇게 해서 20kg 뺐거든요. 아무리 많이 먹어도 부담이 없고 항암작용도 있다 그러잖아요. 먹어도 살 안 찌는, 먹을수록 살 빠지는 팽이버섯 밑둥 스테이크가 완성됐습니다. 고기 맛 정말 끝내준다. 이번 음식은 제가 당뇨를 극복하면서 제일 잘 먹었던 재료 중에 하나예요. 바로 보시다시피 팽이버섯입니다. 팽이버섯은 고기 맛도 나고 조리를 잘하면 아무리 많이 먹어도 부담이 없고 항암작용도 있다 그러잖아요. 팽이버섯을 제가 이따만한 걸 2개나 가져나왔는데, 팽이버섯 밑둥으로 스테이크를 만들어서 툭불 안심 스테이크처럼 하는 게 목표입니다. 팽이버섯 밑둥 스테이크,
만들어 보겠습니다. 요 밑둥 부분 있죠? 아무리 밑둥을 우리가 먹고 싶어도 여기는 안 돼요. 여기는 나무하고 흙 붙어 있기 때문에 요거는 좀 잘라 버리고, 그래도 최대한 자르려면 요 정도. 한 3cm 정도가 좋다고 생각해요. 이만큼 하시는 분도 있는데 한 요 정도가 좋습니다. 이 정도가 딱 우리 먹기 좋은 스테이크의 두께죠? 하나로도 사실 충분한데 2개 하겠습니다. 여기도 3cm 정도 해가지고. 이 팽이버섯은 나중에 팽이버섯 전 부칠 거예요. 밀가루 없는 팽이버섯전 너무 좋죠. 팽이버섯 밑둥 2개로 제가 스테이크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스테이크 맛 비슷할 것 같죠? 정말 비슷합니다. 소스도 제가 알려드릴게요. 일단 여기다가 이제 불을 달구고 기름을 넣는데, 기름을 조금만 넣고, 얘가 또 기름을 많이 흡수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차피 흡수할 거 타지 않을 정도로만 겉에 하고 나머지는 안 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온도가 어느 정도 달궈졌으면은 제가 팽이버섯을 넣겠습니다. 여기다가 하나 넣고, 자, 팽이버섯을 이렇게 넣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양식에선 가니쉬라고 그러거든요. 요런 것들, 뭐 마늘도 좋고, 그 다음에 이거 좋고, 아스파라거스 잘 쓰고, 근데 당근 하고, 저는 애호박. 제가 워낙에 좀 컨트리틱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재료를 많이 씁니다. 이 팽이버섯을 저는 씻었어요. 우리가 모든 종류의 버섯은 안 씻어도 된다,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래도 겉에 먼지는 최소한 있잖아요. 그리고 흙에서 자라니까는 물에 살살 씻으면 돼요. 팽이버섯 비닐 벗겨가지고 물에다 이렇게 흔들어가지고 물기를 쫙 빼야 돼요. 밑둥도 쓸 거기 때문에 밑둥도 물로 잘 씻었거든요. 그래서 근데 팽이버섯은 안 씻고 먹는 거야 라고 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안 씻고 먹잖아요. 아직 어떻게 된 사람이 없는 거 보면 그렇게 큰일은 아니다. 하지만 살짝 흐르는 물에 씻으면 좋습니다. 뒤집어 줄 거죠. 이렇게 뒤집어 주는데, 이거를 있잖아요. 정말로 열량 생각 안 하고 맛있게 먹으려면 기름을 넣는데, 기름을 넣으면 한도 끝도 없이 들어가요. 그래서 저는 그냥 익히는 데에만 포인트를 줄 거예요. 투명해지는 순간이 앞뒤에서 만나면 이제 우리가 익었다고 치는 거니까는. 자, 그 사이에 스테이크에 사용할 소스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미림이죠. 소금 조금만 넣을 거예요. 그 다음에 간장도 전 조금만 넣을 거예요. 이거 나중에 짜져요. 그 다음에 스테비아는 한 스푼 다 넣고, 그 다음에 요거 간마늘 반 스푼입니다. 그다음에 굴소스 이거 다 넣으면 짜요. 이렇게 반 스푼만 넣을 거예요. 자,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있는 사이에 또 한 번만 더 뒤집어 주고, 이제 좀 익기 시작했어요. 이게 가운데가 좀 축축하면서, 어차피 팽이버섯 생으로도 막 먹고 살짝 익히는데, 그래서 팽이버섯은 이렇게 됐다고 치고, 이 옆에 들어있는 가니쉬는 안 해도 됩니다. 통마늘 같은 거 한두 개만 넣어도 되고, 아무것도 안 넣어도 돼요. 그런데 심심하니까 넣는 거죠. 중불 정도에서 강불 정도. 그래서 이 정도면 이제 익기 일보 직전이니까 아까 만들어 놓은 이 소스들을 뿌려. 너무 조금인 것 같지만 야채들은 익으면서 살짝살짝 이 수분을 내놓기 때문에 이 정도 하면 충분해요. 자주 뒤집어주면 좋습니다. 국물을 이렇게 위에다가 얹어서 끼얹어 주기도 하고, 고기도 그렇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처음부터 제가 이렇게 가니쉬를 넣는 이유는 야채가 빨리 익을 것 같지만 이런 딱딱한 야채들은 정말 안 익습니다. 근데 안 익어도 상관은 없지만, 자, 이거 다 됐어요. 자, 저 불 끕니다. 팽이버섯 밑둥 스테이크가 완성이 됐어요. 여기 고기 하나도 안 들어갔어요. 탄수화물 하나도 안 들어갔습니다. 접시를 옆에다 놓고, 자, 이렇게 잘 익은 스테이크입니다. 이거 스테이크 한 개. 윤기가 잘 흐르르. 또 한 개. 스테이크 먹을 때 심심하지 않도록. 먹어도 살 안 찌는, 먹을수록 살 빠지는 팽이버섯 밑둥 스테이크가 완성됐습니다. 자, 팽이버섯 두 번째 요리는 먹기만 해도 살이 빠지는 팽이버섯 계란전입니다. 저는 요번에 기름 또 요만큼만 쓰고 밀가루 안 넣습니다. 계란으로만 팽이버섯전을 만드는데, 이 팽이버섯전이요, 드시면 정말 맛있고 고기 같다고 느껴지실 거예요. 자신 있습니다. 바로 시작할게요. 자, 재료 손질하겠습니다. 이 고추는 빳빳한 부분을 필요로 해요. 이 정도가 한 2cm 되거든요. 이 정도 길이로 제가 몇 개 쭉 썰을 거예요. 조금 두께가 안 나오는 부분은 이제 버리는 게 아니고 모아뒀다가
나중에 찌개 끓여 먹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청색 고추보다 이 빨간색 고추가 훨씬 조직이 질기고 잘 안 잘려요. 그래가지고 자, 그 다음에 고추 안에 씨가 있잖아요. 이 씨를 제가 젓가락으로 빼낼 거예요. 씨를 해가지고 안을 통을 이렇게 비워요. 그렇게 할 때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또 처음엔 좀 시간이 걸리는 것 같지만 금방 익숙해지면 또 금방 빼요. 또 씨가 또 한두 개 남는다고 어떻게 되는 것도 아니고. 팽이버섯은 하나하나 다 띄지 않더라도 이렇게 가닥가닥 남겨놓고,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씨를 뺀 이 고추 있잖아요. 이 씨 뺀 고추에다가 이 팽이버섯을 끼우는 거예요. 먹는 거 가지고 장난치지 말게나 하실 수도 있겠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어차피 전 할 때 우리가 전 찍어 먹는 간장에 청원고추 넣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해서 끼우면 이렇게 됩니다. 얼마나 이뻐요. 이게 또 하다 보면 재밌습니다. 그리고 붙여놓으면 결과도 이쁘거든요. 아이들이랑 같이 해도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요새 아이들 뭐 자꾸 스마트폰만 보겠지만 그것도 명절에 한다든지 해서 아이들이랑 같이 하면 어떻게 되느냐. 일단 아이들은 자기가 만든 건 최소한 먹으려고 그러잖아요. 팽이버섯 싫어하는 아이들한테도 먹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로 저는 항상 얘기하지만 그동안 누누이 말씀드린 그 음식들로 배를 채워라. 이거가 밥 대신에 먹는 거예요. 밥 대신에 먹으면 살 빠집니다. 제가 지금부터 계속 하나하나 다 끼우겠습니다. 팽이버섯 계란전을 만들 수 있는 재료가 완성됐습니다. 보기에도 이쁘죠? 그래서 지금부터 부칠 건데, 이거를 정말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일단 이거를 밀가루 아니면 부침가루를 쫙 묻혀가지고, 그 다음에 부침가루를 탈탈 털어내고, 그 다음에 계란물을 찍어가지고, 그 다음에 겉에다가 빵가루를 이렇게 탁 묻혀가지고, 이 빵가루 묻었죠? 그거를 부글부글 끓는 기름에 150도 정도에다가 탁 넣어가지고 튀기는 거예요. 정말 맛있겠죠? 칼로리가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그거는 생각만 하고, 저는 바삭함만 빼고는 거의 비슷하게 더 맛있게 더 뿌듯한 전을 밀가루 없이 만들어 보겠습니다. 오늘 나오는 계란 요리는 한 번도 채 거르지 않았습니다. 채 거를 때는 우리가 차완무시라고 그러죠. 달걀찜을 만들 때 그때만 거르고, 이건 거르지 않아요. 아깝죠. 그래가지고 계란 3개에다가 소금 아주 조금 넣었어요. 나머지는 아무것도 넣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준비가 끝났습니다. 곧바로 이제 시작을 해볼게요. 기름 안는 다음에 스프레이로 요만큼만. 자. 가지런히 넣을 줄 알았죠. 가지런히 넣지 않는 이유는 제가 뒤집지도 않고, 그 다음에 튀기지도 않고, 기름도 안 사용할 거기 때문에 골고루 익으라고 일단 먼저 살짝만, 아주 살짝만 익혀주는 거예요. 앞뒤로 저는 한 번만 뒤집을게요. 어차피 계란 넣어서 익을 텐데, 그때는 뒷면 익는 쪽이 조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처음에 먼저 이렇게 살짝 볶아주는 쪽을 택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가지런히 해도 되는데, 많이 만들어가지고 다시 바꾸하고, 지금부터는 오와 열을 맞춰서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자, 파란색을 썼으면 반대쪽도 파란색이죠. 이렇게 해도 되지만 어차피 다 맞을 거니까 색깔별로 이렇게 할게요. 다 만들었으면 아까 만들어 놨던 계란물을 넣을 거예요. 계란물을 골고루 넣는 게 중요하겠죠. 이렇게 해서 익는 것만 기다리면 끝나요. 근데 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약불로 익힌다는 거예요. 센 불로 익히면은 계란이 붕글붕글 일어나고, 그 다음에 갈색으로 다 타버려요. 그래서 이쁜 색깔은 약불에서 나오기 때문에 저도 약불에서 하겠습니다. 어느 정도 익히면은 이렇게 훅 뒤집으면 좋겠지만, 그럼 한쪽이 모양이 잘 안 나와요. 그래서 저는 기름 대신에 저는 수증기로 익히기 위해서 뚜껑을 덮겠습니다. 뚜껑 덮고 한 2분은 있어야 돼요. 2분 긴 시간 아닙니다. 2분 있으면 우리 이제 먹을 수 있어요. 이렇게 되면 다 익은 거예요. 요거를 사실은 우리가 접시 붙여가지고, 접시 받쳐서 이렇게 한 다음에 뒤집어서 여기 또 익히고 한 번 더 하면 되겠지만, 그러면 괜히 탈 뿐이고 맛도 떨어져요. 계란이 약간 반숙 상태가 맛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저는 이제 모양을 위하여 아까 준비했던 쪽파 썬 거
송송 썬 거를 살짝 뿌려주고, 그 다음에 접시에다가 무사히 옮기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밀가루 없는 팽이 계란전이 완성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팽이버섯 요리 2가지, 팽이버섯 밑둥 스테이크랑 팽이버섯 계란전을 완성을 했습니다. 즐거운 시식 시간인데 이거 제가 정말로 기대가 크거든요. 제 레시피대로 따라해 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진짜라는 걸. 제가 한번 거두절미하고 먹겠습니다. 스테이크니까는 우리가 나이프로 써야죠, 우아하게. 속에까지 잘 익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서 고기 맛 정말 끝내준다. 싱겁게 드시는 분들한텐 조금 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짠 게 두려우신 분들은 간장하고 소금 비율을 반씩 줄이세요. 그러면 딱 좋을 것 같습니다. 밀가루 없는 팽이버섯 계란전, 이것도 제가 우아하게 나이프로 썰어서 한번 피자처럼 먹어보겠습니다. 손으로. 진짜 맛있어 보이잖아요. 고추까지 들어있어서. 제가 한번 먹어볼게요. 고추들이 아주 포인트를 딱 줘가지고 너무 재밌어요. 저처럼 당뇨 극복을 위해서 계속 먹을 걸로 노력하시는 분들, 여러분들 다 그렇게 하시겠지만 당뇨 극복에 도움을 받고 싶은 분들, 그 다음에 다이어트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알려드리는 요리들 밥 대신 드시면 무조건 살 빠집니다. 제가 그렇게 해서 20kg 뺐거든요. 앞으로도 잘 만들어서 드시고 감사합니다. 밀가루 필요 없어요. 그냥 이대로 부치면 끝나요. 근데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이번에는 다이어트 하는 분들이 마음 놓고 먹을 수 있는 전, 밀가루, 전분, 부침가루 하나도 안 들어갑니다. 기름 요만큼만 써가지고 건강한 팽이버섯 맛살전을 만들 겁니다. 재료 소개해 드릴게요. 팽이버섯 한 봉지, 당근 조금, 청양고추 2개, 맛살 한 줄 넣을 거예요. 부추 색깔을 위해서 하고, 계란 4개, 밀가루, 전분, 부침가루 없습니다. 소금 약간 간하는 거, 이게 전부예요. 팽이버섯은 제가 전 부칠 때 하나에 한 요 정도 크기 정도 되게 쓸 거거든요. 그래서 요 정도 되게만 조금씩 이렇게 해주고, 밑둥은 따가지고, 팽이버섯 손질은 끝났어요. 그 다음에 이제 당근하고 고추는 계란에다가 넣을 건데, 당근은 다질 거거든요. 다지려면은 채를 썰어야 되니까 당근 요만큼만 필요해요. 색감 때문에 넣는 거죠, 뭐. 이렇게 길게 넣고 얇게 채 썰어서 90도로 뒤집어서 또 그 크기로 하면 우리가 아주 미니 다이스처럼 이제 다져지는 모양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그다음에 청양고추 반 갈라주고, 꼭지 부분 자르지 마시고 이렇게 4분의 1로 갈라가지고, 씨가 있으면 이제 식감도 그렇고 방해가 되니까 그래서 그런 거지. 고추씩 먹어도 좋습니다. 조금만 더 다져주고, 맛살은 모양 내느라고 맞추는데, 맛살의 길이는 요 팽이버섯 전이 요만큼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팽이버섯 전 길이가 좋아요. 그래서 팽이버섯 제가 밑둥 조금만 띄었으니까 맛살 이렇게 길이는 반만 하면 되겠어요. 이렇게 해서 분리를 해줘가지고, 맛살이 길이로 잘 찢어지는데 잘 안 찢어지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면 저는 칼로 자를래요. 파란색을 담당할 부추도 당연히 길이가 똑같죠. 이 정도 되게. 자, 이렇게 해서 주재료와 부재료의 준비가 다 끝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계란 4개. 콜레스테롤 많다며 계란 콜레스테롤 괜찮습니다. 제가 대한민국 계란 홍보대사잖아요. 계란 전혀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시고, 소금 안 넣으면 싱거우니까 아주 조금만. 계란 하나당 한 꼬집이에요. 하나, 둘, 셋, 반. 계란 풀어줍니다. 밀가루 필요 없어요. 그냥 이대로 부치면 끝나요. 근데 맛있어요. 자, 불을 아주 약불로 올렸어요. 기름을 두르는데 요거 한 3분의 2숟갈 정도, 요 정도도 저는 충분해요. 그 다음에 팬이 달궈지는 사이에 전의 색감과 칼칼한 맛을 위해서 얘도 같이 섞어 줄게요. 뭐 어렵지 않아요. 이제 전 부치는 거야. 계란물 묻혀서. 자, 이만큼. 이만큼은 팽이버섯을 길게 잘랐더니
옆으로 놔야 키가 맞겠어요. 여기다가 주재료가 팽이하고 계란이니까는 계란물을 조금만 더 여기다 제가 올려줄게요. 왜냐면 이 위에다가 고명을 얹으려고 그래요. 색과 모양을 위해서 잘라두었던 빨간색 한 개씩, 파란색 부추도 한 개씩. 계란물을 좀 붓는다기보다는 밀가루가 없으니까 약간의 이 고명들의 점착력을 위해서라도 요만큼만 조금 놔두고, 이게 밀가루 없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에 모양을 잘 잡아주고 잘 익히기 위해서라도 기름이 없으니까는 뚜껑을 덮어요. 이 안에 열기가 있으니까는 위에도 익을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1분 정도 두겠습니다. 시간이 돼서 1분이 지났으니까 한 번 정도는 살짝 뒤집어 줄 거예요. 조심스럽게 뒤집어 주고. 자, 뒷면은 살짝만 익힐 거기 때문에 이제 다 끝났어요. 너무 이쁘게 됐죠? 밀가루 없는 다이어트에도 좋은 팽이버섯 계란전이 완성이 됐습니다. 자, 이번에는 팽이버섯 순두부밥인데 밥 없는 팽이버섯 순두부밥이에요. 탄수화물 안 먹는 거 열량 굉장히 많이 절약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한 끼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재료 알려드리겠습니다. 순두부가 메인이에요. 계란 3개, 대파 이렇게 한 대 좀 안 되게 파란 부분, 흰 부분 나눠놨어요. 그 다음에 팽이버섯 한 움큼, 이게 한 봉지예요. 간장 2큰술, 굴소스 조금 들어갈 거고, 물 1큰술 들어갑니다. 알룰로스 반만 들어갈 거예요. 반 큰술, 다진 마늘 1큰술, 그 다음에 나중에 참기름 1큰술 찍 뿌려줄 겁니다. 이렇게 되면 준비가 끝났어요. 곧바로 요리 시작할게요. 자, 제일 먼저 순두부를 이제 꺼내놔야겠죠. 순두부 할 때 빼쭉한 부분으로 톡 치고 그걸로 들어가면 이렇게 장난처럼 이렇게 잘립니다. 제일 먼저 이거를 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순두부 안에는 간수가 약간 들어있어요. 그럼 간수는 좀 짜고 쓰거든요. 그걸 빼기 위해서라도 미리 좀 순두부를 빼놓으면 좋습니다. 팽이버섯, 순두부와 팽이버섯은 둘 다 밥을 대신하는 오늘의 주재료예요. 한 요 정도 크기 되게 썰을게요. 한 2cm 정도 되게. 숨만 죽일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팽이버섯, 파를 살짝 다질 건데 흰 부분은 이제 우리가 향을 담당해요. 맛과. 그래서 흰 부분은 처음에 파기름 낼 거예요. 볶음밥의 색깔을 담당하는 파란 부분. 우리가 볶음밥에 완두콩 들어가도 거기에 파란색이 잘 어울리잖아요. 그래서 파를 위아래 다 써봤어요. 계란 3개, 소금 한 꼬집만 살짝 넣어주고, 나머지 간은 우리가 간장하고 굴소스 갈 거기 때문에 계란도 밑간이 있지 않으면 제가 전체적으로 먹을 때 좀 부조화스럽게 느껴요. 그러니까 항상 부재료의 밑간은 최소한은 해준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자, 이렇게 해서 순두부, 팽이 준비됐고 나머지들 다 계란까지 풀어놨는데, 제가 소스도 미리 만들어 놓을게요. 요거 간장 2큰술 있었던 거, 굴소스 1큰술, 물 조금 들어가고, 알룰로스 반 큰술, 간마늘 3분의 2큰술만 넣을게요. 이게 다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소스도 이제 끝난 거예요. 자, 팬에다가 올리브 오일이에요. 센 불로 볶을 거 아니기 때문에 올리브 오일 조금만 넣어줄게요. 그 다음에 대파 흰 부분 제가 볶아준다 그랬잖아요. 대파 흰 부분만 넣어가지고, 파기름을 낼 때 너무 중불보다 세게 하면은 파기름이 나기 전에 휘리리 타면서 파가 그냥 갈색으로 변해서 타버립니다. 그러면 파기름 향도 안 나고 그 다음에 맛도 좀 쓴맛이 나고, 그러니까 이렇게 한쪽에다가 이렇게 모아놨거든요. 바글자글 하면서 조금만 지나면은 이 파가 나중에 투명해지는 타이밍이 와요. 그러면 이제 그때가 된 거예요. 그리고 향도 드디어 파기름 향이 나면서 요리 좀 하는데 이제 그런 느낌이 딱 듭니다. 이렇게 해서 파기름이 완성이 되면은 그 다음에 이제 잘라두었던 팽이버섯을 넣는데, 팽이버섯 오래 볶으면은 숨이 죽으면 너무 물컹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30초 이내로 숨만 죽일 거예요. 왜냐면 앞으로 계속 볶을 거기 때문에. 요 정도만 팽이해가지고 숨이 약간 죽으려고 그러면 그때 가운데다 공간을 만들어 놓고 아까 그 순두부를 넣는 거예요. 순두부, 여기 보면 이만큼 물 생기잖아요. 이 물이 포장해서 나온 게 아니고 간수가 조금 새 나오기 때문에 이 물은 버리시는 게 좋다. 다른 데다 따라 버리고 가운데다가 순두부 2개를 넣고, 순두부를 넣고 나서는 계란물을 이렇게 주위에다 다 부어줄 거예요. 계란 3개 푸른 거 이렇게 해서 계란 3개 다 넣어주고, 그 다음에 살짝만 가만 놔둘 거예요. 계란이 익으려고 할 때 가장자리에부터 계란이 익을 거거든요. 계란이 조금만 있으면 더 익는데 그 사이에 제가 순두부를 조금씩만 이렇게 잘라줄게요. 자, 한 1, 2분 지났어요. 그러면 계란이 이제 여기 몽글몽글 가장자리나 안에나 익잖아요. 너무 많이는 아니고 살짝만 이렇게 좀 섞어주세요. 색깔을 담당할 대파의 파란 부분 넣어주면 색깔이 옥색이고 이쁘죠? 익히는 겁니다. 순두부, 계란 이 정도면 먹어도 되지만 조금만 더 익힐게요.
자, 이렇게 되면 계란도 몽글몽글, 순두부도 몽글몽글 다 익었거든요. 이렇게 되면 제가 불 끌 거예요. 이렇게 해서 완성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다 된 게 아니고 아까 만들어 뒀던 양념장 있잖아요. 양념장을 전부 다 붓긴 할 건데 이렇게 제가 좀 가장자리에다 뿌려줄게요. 왜냐면 가운데가 색깔이 이뻐가지고 가장자리에다 뿌리는 게 나중에 섞어 먹을 거거든요. 마지막으로 참기름 쭉 둘러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밥 없는 팽이 순두부밥이 완성됐어요. 이것 또한 열량 별로 없습니다. 이번에 다이어트 음식으로 아주 적합해요. 드셔보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다이어트에 좋은 팽이버섯 요리, 밀가루 없는 팽이버섯 맛살전입니다. 그리고 또 밥 없는 팽이버섯 순두부 밥을 완성을 했어요. 둘 다 다이어트에 좋고 전 많이 먹어도 좋고 이거 밥 대신에 드시면은 정말로 칼로리 많이 절약됩니다. 그리고 팽이버섯 좋은 거 다 아실 텐데 우리가 팽이버섯은 너무 싸고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구하기가 쉬워서 팽이버섯이야 뭐 그냥 그렇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팽이버섯도 버섯이고 나름 걔네들 효능 좋습니다. 첫 번째로 팽이버섯에는 베타글루칸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서 면역력 강화에 굉장히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팽이버섯 좋고 두 번째로는 팽이버섯에는 에난틴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그 특유의 단백질이에요. 이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할 수 있다는 연구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좋아? 역시 너 버섯 맞나 보다. 팽이버섯에는 식이섬유가 많아가지고 우리가 나쁜 콜레스테롤 줄여주고 좋은 콜레스테롤 올려주고 그 다음에 포만감 주고 다이어트에도 좋고 당뇨에도 좋다. 그러니까는 얼마나 좋겠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팽이버섯에는 아미노산하고 각종 비타민이 많아서 피로회복에도 좋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 거는 팽이버섯 날로 먹어도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미국 같은 서양에서는 팽이버섯 날로 먹는 거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팽이버섯 날로 먹다가 사망한 사례도 외국에는 있어요. 우리나라엔 별로 없는데 그래서 팽이버섯 너무 썰어가지고 그냥 샐러드에 넣지 마시고 살짝이라도 데치거나 볶아가지고 익혀서 드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또 시식을 해야죠. 이거 전은 전이지만 밀가루 하나도 안 들어갔지 기름 거의 안 들어갔지 먹어보겠습니다. 맛있어요. 그리고 제가 회심의 역작 팽이버섯 순두부 밥, 이건 계란 순두부 밥이기도 한데 팽이버섯 순두부 밥을 제가 먹어볼게요. 이거 진짜예요. 와, 이거 제 요리 중에 1, 2, 3번 안에 들어가도 될 정도로 정말 맛있고 알룰로스 넣기 때문에 이거 설탕도 없고 열량 거의 없습니다. 저는 원래 단백질의 열량은 빼요. 그건 우리 몸의 구성성분이기 때문에 살 안 찌거든요. 그래서 너무 맛있어요. 소스를 제가 이렇게 가장자리에 부은 이유는 사람에 따라서 입맛에 따라서 가감하라 라는 뜻이 있는 거예요. 간장 2스푼, 굴소스 1스푼 들어가는데 살짝 짤 수 있잖아요. 자, 이렇게 해서 먹어도 살이 쭉쭉 빠지는 팽이버섯 맛살전과 밥 없는 순두부 팽이버섯밥 두 가지를 완성을 했습니다. 이거 드시고 정말로 건강하시고 살 쭉쭉 빠지는 다이어트 되세요. 한 입 딱 씹었는데 맛있었어요. 이번에는 입맛 없을 때 불 없이 만들 수 있는 초간단 김밥을 제가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너무 쉬워서 깜짝 놀라실 수도 있어요. 재료 소개 빠르게 알려드릴게요. 일단은 밥이죠. 밥 2공기입니다. 김밥 용김 5장, 깻잎, 양파, 어묵 3장, 우엉, 단무지 이렇게 있는데 요것만으로 되는 거예요. 근데 요거를 양념하는데 간단하다고 그러놓고 되게 많네 라고 하시겠지만 불 없이 어묵을 알려드리려고 이렇게 가죽 양념이 있고 그리고 여기 앞에 있는 두 번째 줄은 광장시장에 무슨 약 김밥 있잖아요. 그거 찍어 먹는 매콤한 간장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앞에 줄은 깨하고 그다음에 참기름 약간, 소금 약간. 이거는 밥을 간을 해주는 거예요. 밥을 간해줘야지 맛있거든요. 재료를 손질하겠습니다. 어묵 3장인데 이 정도 한 1cm 안 되게 5mm 정도 폭으로 써는 게 김밥에 들어가면 이쁘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썰고. 자, 원래는 이 어묵들 볶다가 갖은 양념 해가지고 볶아가지고 내잖아요. 근데 여름에 불 없이 쓰는 방법 제가 알려드릴게요. 일단 보울에다가 전부 다 담고 그 다음에 양파가 하나 있으면 좋아요. 그래서 양파 하나를
반 개를 이렇게 채 썰어서 이 양파들은 썰은 다음에 이렇게 분리해 주시면 좋습니다. 고추장 한 큰술 넣고 고춧가루도 한 큰술 넣고 그다음에 간장도 한 큰술 넣고 저는 무조건 설탕 대신에 말룰로스 한 숟갈 넣고 미림 맛술이잖아요. 요거는 3숟갈이에요. 물을 한 숟갈 정도 넣어주고 기름에 볶은 느낌을 주기 위해서는 역시 기름이 들어가야 되는데 제가 좋아하는 올리브유 요것도 한 큰술만 살짝 넣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준비가 끝났어요. 이 볼 안에서 그냥 끝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버물버물 랩을 씌울게요. 전자레인지용 뚜껑 있으신 분들은 당연히 그거 쓰면 좋고 구멍 한 2개만 살짝 뚫어줄게요. 뽕뽕. 전자레인지에 4분 돌리러 갑니다. 꼬마김밥에 깻잎 안 들어가도 되는데 깻잎 들어가도 맛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깻잎을 넣을게요. 하나는 너무 많기 때문에 꼬다리만 조금 자르고 제가 이 반을 다 자르겠습니다. 가지런히. 요새 깻잎 좋아요. 자르고. 그 다음에는 꼬마김밥 그냥 먹어도 맛있지만 딱 찍어서 먹는 소스, 겨자 약간 들어간 매콤한 광장시장 그 약소스 있잖아요. 그 약소스를 제가 만들어 볼게요. 이대로 하시면 돼요. 물 2큰술에다가 연겨자, 요거 반 큰술이거든요. 물에다가 연겨자를 먼저 풀어주세요. 안 그러면 나중에 뭉치면 잘 안 풀어지니까 항상 먼저 풀어주면 좋습니다. 풀어준 연겨자를 보울에다가 담고 간장은 2개, 식초는 1개, 그리고 마지막으로 설탕 대신에 알룰로스도 한 숟갈 넣어가지고 이게 바로 그 비법의 광장시장 그 약소스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밥의 순서가 왔어요. 밥은 고슬밥으로 해가지고 제가 이제 2공기를 이렇게 준비했는데 참깨 먼저 넣을 거예요. 요거 참기름 그냥 반 큰술 넣을게요. 소금은 재료들이 좀 간이 돼 있는 것들이 전부 다 들어가기 때문에 조금만 좀 넣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김밥은 밥에 간이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참기름을 조금 덜 넣어가지고 좀 덜 비벼진 느낌이 나지만 이거 있잖아요. 잘 됐는지 안 됐는지는 아주 신기하게도 우리가 통깨 넣었잖아요. 통깨가 잘 퍼지면 밥이 잘 비벼진 거고, 그 다음에 뭉쳐있으면 아직 덜 비볐다 이겁니다. 저는 아직 덜 비벼졌어요. 그래가지고 열심히 이제 밥을 비비고. 자, 이렇게 해서 밥이 잘 비벼졌네요. 자, 이렇게 하면 김밥 쌀 재료밖에 안 남았어요. 전자레인지 지금 삑삑 소리 나니까는 신기하죠? 마르지도 않고 촉촉할 뿐더러 이 정도 되면은 불 켜지 않고 볶지 않는 전자레인지로도 어묵볶음을 만들 수가 있다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제 김밥 싸기만 하면 됩니다. 김을 제가 가로로 3등분 할 거예요. 왜냐면 세로 3등분 하면 너무 작아지거든요. 그래서 가로로 3등분을 하는데 먼저 이렇게 사이즈를 잡아보면 좋죠. 여기도 이렇게 3등분. 밥을 넣는 거죠. 한 숟갈 정도 크게 되게 일단 이렇게 뭉쳐가지고 이렇게 보면 우리가 크기를 가능하기도 쉽고 이렇게 해가지고 뭉쳐서 한 요 정도. 그래서 이제 밥을 피는 거죠. 이렇게 밥을 조밀조밀 오물조밀 하는데 그냥 김밥 할 때는 모든 면에 밑에도 가장자리도 다 골고루 막 펼쳐줘야 되는데 꼬마김밥은 꼭 그렇지 않아요. 가운데 뭉쳐 있어도 될 정도다 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너무 이제 많이 밥 넣지 마시고 이렇게 해서 조물조물. 자, 이렇게 끝났잖아요. 그러면 이제 깻잎을 제일 먼저 넣을 거예요. 그 다음에 집에 있는 재료들을 쓰는데 단무지 있잖아요. 모든 김밥에 단무지는 꼭 들어가야 돼요. 새콤달콤하게 미리 밑간을 해 놓으시면 더 좋아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뭐 오이, 맛살 이제 그런 거 들어가도 되는데 오늘은 제가 색깔을 맞추기 위해서 이걸 넣고 그 다음에 전자레인지로 어묵 만들었었죠. 어묵도 한 줄씩 이렇게 넣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전 집에 우엉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엉 뭘 넣으셔도 상관없습니다. 맛살 넣으셔도 되고 오이 넣으셔도 되고 당근 넣으셔도 되는데 당근은 제가 뺀 이유가 당근 하면 불로 볶아야 되니까는 조금 더 오늘은 불을 안 쓰는 의미에서 당근 빼고 이렇게 우엉을 넣었어요. 자, 이제 말아줄 텐데 여기 보시면은 한 개씩 제가 말을 거예요. 김밥은 밥의 끝을 잘 맞춰줘야 되는데 꼬마 김밥은 그렇지 않고요. 그냥 탱탱하게만 이렇게 해서 잘 말아주세요. 김밥 끝에 물을 안 발라도 세우기만 잘 세워놓으면 그 모양대로 하면 되게 괜찮거든요. 두 번째도 제가 이제 마를게요. 하나 놓고 또 두 번째도 놓고 자, 이렇게 해서 불 안 쓰고 여름에 간단히 만들 수 있는 광장시장 꼬마 김밥을 완성했습니다. 김밥은 너무 좋아하는데 살이 찔까봐 걱정이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도 우리가 부담을 갖고 김밥을 먹을 수는 없기 때문에 아무리 든든하게 먹어도 살찔 걱정이 없는 그런 게 있다고요? 있습니다. 다이어트 김밥인데 밥 없는 김밥이에요. 제가 지금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재료 빠르게 알려드릴게요. 컬리플라워입니다. 그 다음에 맛살, 흰색 단무지, 당근, 오이, 계란. 이게 김밥에 들어갈 거예요. 여기 지금 빠진 게 하나 있어요. 제가 뭐라고 그랬죠? 밥 없는 김밥이라고 그랬잖아요. 밥 같은 밥을 만들어 가지고 만들 거다, 이겁니다. 그게 바로 이 컬리플라워예요.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그 과정 제가 지금부터 보여드릴게요. 당뇨 있는 분들, 비만 이런 분들 신경 쓰시면 좋습니다. 콜리플라워 제가 지금부터 손질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콜리플라워를 가르는데 제가 일단 자르고 나서 닦으려고 해요. 왜냐면 커다란 콜리플라워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씻으면 안에 물이 안 들어가겠어. 요 줄기도 먹네요. 줄기, 아주 이파리 달린 줄기 말고는 웬만한 줄기는 다 먹을 수가 있어요. 갈아버릴 거니까. 물에다가 똑같아요. 싱크대에서도 밀가루 1스푼에서 2스푼 정도 큰 걸로 해가지고 밀가루 풀어줍니다. 밀가루를 왜 풀어? 그거 무슨 뭐 식초 담근 물에다가 하는 거 아닌가? 탄산소다에다가 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브로콜리 때도 알려드렸는데 브로콜리랑 똑같아요. 이 겉에가 다 꽃술이에요. 전부 다 꽃이고 꽃들인데 이 조그만 꽃들이 유분이 있어가지고 그냥 물에 씻으면 물이 튕겨져 나가기 때문에 우리가 그 유분막을 중화시키려면 식초가 아니고 탄산소다가 아니고 이렇게 밀가루 있는 데다가 넣는 거예요. 한 10분 정도 기다려줍니다. 그러면은 겉에 유분이 다 풀어져가지고 물로 씻을 수 있게 돼요. 자, 10분이 지났어요. 10분이 지나면은 이렇게 벌써 이 밀가루 물 색깔도 뽀얗고 여기 뭐 떠다니고 막 그러거든요. 건져가지고 깨끗한 물에 드디어 씻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이물질들도 다 빠져나가고 특정한 계절에서는 날벌레 같은 것들이 안에 들어가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것들도 우리가 다 처리하게 되죠.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2번 더 씻어가지고 올게요. 자, 이렇게 뽀송뽀송하게 씻어진 컬리플라워가 왔으면 제가 살짝 갈아줄 거예요. 많이 보여드리려고 많이 하니까 2번에 나눠서 갈아볼게요. 왕창 갈지 마시고 잠깐 펄스식으로 해야지 너무 뽀개져도 쌀의 식감이 안 나거든요. 자, 제가 볼 땐 요 정도면 된 거예요. 어떻게 되느냐? 딱 요 정도. 요게 이제 수분을 날리게 되면은 딱 밥알, 쌀알 크기 정도가 될 거거든요. 딱 요 정도면 좋아요. 저는 이걸 자주 해 먹기 때문에 제가 금방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콜리플라워를 갈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한다? 볶을 거예요. 지금부터. 당연히 기름 없이. 중불에서 제가 이거 넣고서 왜 볶아요?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수 있는데 수분을 날려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 콜리플라워가 신기하게도 밥하고 식감이 비슷해져요. 자, 이제 얘네들이 고슬고슬해집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밥이랑 비슷한데 이대로 그냥 먹어도 좋은데 저는 국에다가 말아 먹어요. 밥처럼 먹고 싶을 때는 그냥 밥처럼 먹는데 그냥은 조금 힘들기 때문에 계란 있잖아요. 계란 2개 까가지고 미리 섞어가지고 기름 거의 안 넣고 볶아 먹으면 콜리플라워 계란 볶음밥이 되거든요. 그거는 정말 맛있어요. 그래서 그거 볶음밥 우리 살 안 찌고 편하게 먹을 수 있는데 오늘은 이걸로 김밥을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콜리플라워 밥이 완성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계란 얇게 지단 만드는 거예요. 지단이 이렇게 식었으면 돌돌 말아주세요. 딱 이 정도만 말아주시면 좋아요. 써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단 완성됐다는 얘기입니다. 자, 오이 채 써는 거죠. 어떻게 한다? 소금에 살짝 절인다. 한 10분 정도 절일 건데 이렇게 버물버물해서 나중에 절이면 물 많이 나와요. 자, 다음엔 당근입니다. 많이 넣으려고 당근 되게 큰 거 제가 샀어요. 자, 당근은 그냥 볶을 수 없고 기름 정말 조금 넣을 거예요. 한 반 스푼 볶아줍니다. 요 정도 익혔으면 이제 또 자기 잔열로 익을 수 있게, 그렇지만 식기도 해야 되니까는 딱 요 정도로 이제 볶아가지고 넓은 접시에다가 잘 펼쳐서 놓습니다. 남은 재료는 2가지입니다. 맛살하고 단무지. 저는 하얀색 단무지를 쓰는데 얘도 식감을 주기 위해서 하나 다 쓰더라도 반씩 제가 가를게요. 그 다음에 맛살은 손으로 갈라야 돼요. 그래서 손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또 갈라줘. 그거 그냥 넣치고 되게 그러시네 그랬는데 오늘은 좀 이쁘게 먹으려고, 이쁘게 보여드리려고 그런 거고, 맛은 똑같으니까는 안 하셔도 됩니다. 10분 정도가 지났거든요. 오이 절여놨던 거 대신 짜주니까 저는 그 사이에 다른 일 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자, 이제 재료 준비가 다 끝났어요. 김밥을 이제 싸는데 이렇게 넣고 반 자른 김을 사선으로 이렇게 하나 놔주시면은 옆구리가 들터져요. 컬리플라워 쌀 골고루 피는데 전분이 아니니까 열량이 없으니까 들러붙거나 그러질 않기 때문에 그냥 밥하는 것보다 조금 어려워요. 자, 맛살 더 넣어야지. 듬뿍듬뿍 넣고, 그 다음에 단무지 하나 넣고, 자, 마지막으로 오이. 자, 이 커다랗게 너무 커다란데 커다란 김밥을 말 때는 팁이 하나 있어요. 이 손으로 눌러줘야 됩니다. 이렇게 눌러서 안으로 모아줘야지 밥이 아니라서 쏟아져서 좀 이제 애로사항이 좀 있는데 이렇게 눌러주고 안으로 모아주고 또 눌러주고 여기서 눌러주고, 그 다음에 이제 요 정도 왔으면은 여기서 그냥도 붙일 수 있지만 얘는 워낙에 밥이 아니기 때문에 물을 좀 발라줘야지.
안정적으로 안심할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되면은 굉장히 크죠? 이렇게 하시면 돼요. 펼쳐보죠. 짜잔. 자, 이렇게 완성된 건지 이제 썰어 볼 텐데 참기름을 조금 발라 주셔야 돼요. 참기름 바른 이유는 좀 윤기가 나는 면도 하나 있지만 우리가 자를 때 기름이 묻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잘 잘리는 면도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잘라 볼게요. 이렇게 해서 완전히 뚱뚱한 밥 없는 김밥. 자, 이거 보세요. 여기 밥을 넣었어도 요만큼 밖에 안 들어갈 건데 요것도 컬리플라워죠. 그 다음에 내용물 아주 이쁘게 색깔도 잘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밥 없는 김밥이 완성이 됐습니다. 제가 한번 담아 볼게요. 즐거운 시식 시간이 왔습니다. 제가 한 음식이지만 맛있어요. 왜냐하면 사실요, 이거 하기 위해서 몇 번을 반복해 가지고 정말 정확한 레시피 적어 드리거든요. 그대로만 하시면 돼요. 뚱뚱한 김밥 있으니까 꼬마 김밥부터. 꼬마 김밥은 손으로 먹어야지 제맛이죠. 그리고 제가 알려드린 이 약소스 이거 좋습니다. 이거대로 하시면 와, 진짜 그 맛 나는데 할 거예요. 한 입 딱 씹었는데 맛있었어요. 왜냐? 되게 김밥에다가 깻잎 넣을 때도 있지만 안 넣을 때도 있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는 요만한 거에 반장 들어갔잖아요. 깻잎 향이 먼저 확 씹히면서 나머지들 나오고 소스 먹었더니 정말 맛있거든요. 자, 여러분 이 꼬마 김밥 그대로 따라 하시면 됩니다. 사이즈, 용량 다 그대로 하시면 돼요. 너무 맛있습니다. 커다란 놈 하나, 가운데 있는 걸로 한번 먹어볼게요. 자, 원래 컨 김밥은 한 입에 먹어야지 맛있죠. 와. 저 이거 다 먹고 한 줄도 더 먹을 수 있어요. 와, 둘 다 맛있는데 꼬마 김밥하고 굳이 두 개를 품평을 하자면 제가 한 거지만 꼬마 김밥은 너무 알차게 딱딱딱딱 오밀조밀하게 들어서 딱 찍어 먹으니까 강한 맛이 딱 오는데 다이어트 김밥 있잖아요. 얘는 보실보실해요. 그 이유는 공 들어가지고 당근, 맛살까지도 계란, 오이까지 안에서 포실하고 터지면서 강한 맛이 전혀 없고 간은 딱 맞고 향도 나요. 이 재료들이. 그래서 너무 맛있습니다. 이것도 그대로 따라 하세요. 정말로. 그래서 알려드리는 겁니다.